일로 이야기 가기 전에 우리 저 변호사님께 두 가지는 내가 좀 약간 좀 반대 목소리를 해주고 싶은 게. 예, 하십시오.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법전주의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전주의자다. 이제 시청자들이 그냥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검찰이 기소하고 뭐 이게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법으로 절대 안 돼 있다라는 표현도 그건 해석상으로 다른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압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예. 것이 문제다라는 거고 무슨 논쟁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임미리 교수님한테 조금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약간 신뢰를 한다면 하십시오.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막상 읽어보면 이 정도 칼럼 갖고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나? 그냥 이거 기소감도 아니단 말이야. 이거 아니 고발감도 아니다. 왜 했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 상상력이 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다. 이게 민주당한테 주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빨리 감춰져야 되거든요. 빨리 수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정말 민주당을 위한다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발단이 됐을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실무자들이 분명히 아마 이해찬 장관 대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이거 법 위반이야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실무자가 계속 칼럼을 저도 칼럼 써봤지만 칼럼 얼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신문이라 할지라도. 예.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선거법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거듭. 이 법전을 딱 펼쳐보니까 이거 법 위반이야 이거. 자기들이 볼 때. 이 고발한다. 고발을 했을 때 임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후폭풍이 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긴장감을 상실한 거예요. 선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상력이 또 마비된 거라 이 말이죠. 자, 선거 일선에 갔을 때, 민심의 일선에 갔을 때 조국이라는 단어가 민주당한테 어떤 점 영향을 줄 것인가 4월 15일 날. 조국이란 단어가.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뛴 사람들은 답답할 거예요, 지금. 예비 후보들은. 그런데 그 중앙 컨트롤 타워라는 중앙당에서 대표가 그 말에 대해서 사과도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예. 이래가지고 민심은 한 번 돌아가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법무부가 법률에 현행법에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메마르고 있는 현재 집권 세력과 집권 당이 지금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정말 깊이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해요. 이건 민주당을 예. 비난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 얘기예요. 예,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 부총장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민주당이 많이 긴장이 이완된 것 같다는 거를 요즘에 세상 사람들 말의 표현으로 하면은 오만하다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긴장이 풀어지니까는 별 생각 없이 또는 충격 고려 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 작가 이분이 하신 얘기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왜 손가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너 손 왜 안 씻었어? 이 전형적인 본질을 흐리기 수법이죠. 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제 노력을 거기에 드리고 싶은 그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어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는 제가 한마디를 좀 꼭 하고 싶은데 주장은 뭐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는 분명해야 돼요.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유튜브 영상에 안 나온 부분에서 어쩌다가 민주당이 실수 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처럼 몰아붙이느냐. 어쩌다 무단 횡단 한 번 한 걸 가지고 상습 교통 위반범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날 얘기하죠. 그냥 중앙일보의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예. 이분의 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윤호중 사무총장의 직책을 칼럼에서 잘못 썼어요. 잘못 쓴 거 하나 가지고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 소환장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본인의 칼럼에다가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 정도는 전화 한번 해가지고 잡으면 된대. 뭐였냐면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표기를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경기가 빠졌군요. 예,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걸 고소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불과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 위반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몸에 배 있는 겁니다. 본인들을 공격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권력 감시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다고 강령에서도 못 박아놓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만한 귀찮은 소리도 거슬리는 소리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오만이 지금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말씀 전해 듣고 있는 가운데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좀 중단을 하고 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토크 흐름과는 맞지 않으나 워낙 중요한 속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신문 읽어준 남자 때 경북 대구 지역에서 다수의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왔다. 경북대병원 응급실 폐쇄됐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명, 동시에 15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감염된 건지, 어디서 감염된 건지, 이분들이 누구인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이것을 알게 됐는지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 기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취재 일선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확인된 15명 중 13명은 앞서 제가 보도해드렸듯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이른바 신천지 교회에서 10명이 접촉을 해서 확진자 판정까지 나왔고요. 병원 내에서 접촉자 1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명 중 나머지 2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추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성동구에서도 환자 1명, 서울 성동구에서도 환자 1명이 나와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금 15명이 국내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13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특히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오리무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리무중으로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13명이 추가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특정 지역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그물망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무더기 13명, 더 나아가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뉴스 속보 여러분께 지금 토크 끊고 박순기 대변인께는 죄송해요. 토크 끊고 뉴스 속보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기자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발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15명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저희 도직구쇼를 보고 계시는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금 더 조심하시고 저희 보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